이번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전문적인 분야를 희망하시는 분들, 자격증 취득 과정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정보입니다. 바로 가보시죠.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약간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사회복지 계열 중에서도 정신건강 관련 직업이 미래에 더 필요한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신적인 부분의 문제점을 캐치하고 케어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로봇으로도 대체하기가 힘든 직업이에요.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전문적인 분야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정신적으로 어려운 개인이나 가족분들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환자분의 평가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려움들의 순위를 먼저 선정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치료비를 낼 여력이 안 되고 퇴원을 하고 갈 곳이 없는 상황에다가 가족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하는 순위를 정해야 해요. 가장 우선적인 건 일단 치료비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환자분께서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알아본 후에 연계를 해드리면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죠. 또 발병 원인 탐색이라거나 아니면 가족의 영향이 있는지 가족력 평가, 취업 지원과 직업 재활, 아니면은 치료비 지원, 환자분들의 가족분들을 대상으로도 가족 교육이나 가족 치료 등 이런 다양한 업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우선 취득하신 후 수련인증기관에서 1년 동안 수련 1000시간을 이수하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학습평가를 응시하신 후에 자격증을 발급받으시는 거죠.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벽을 낮추는 방법이 사실 공부와 면접이에요. 또 각 기관마다 수련생을 뽑는 기준과 중요시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유리해요. 예를 들면 실습이랑 봉사, 필기시험, 공부, 면접 이렇게 있겠죠. 그냥 다 하는 거죠. 수련생을 모집하는 기관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수련사회복지사 모집을 들어가시면 수련생을 모집하고 있는 기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기관마다 지불해야 하는 수련 비용이나 수련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도 다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지난 모집 요강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수련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관에 서류를 지원을 하신 후에 필기시험과 면접을 보는데요. 이 필기시험은 이론, 의학 용어, 사례 분석이나 환자 케이스 개입 이론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해요. 영어 기사를 번역하는 문제라거나 아니면 정신건강의학 용어들을 물어보기도 하니까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죠? 또 필기시험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정신건강 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이렇게 사회복지사 2급이랑 1급을 준비하면서 공부한 과목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수하실 수 있다면 이 과목들은 이수해주세요. 이 외에도 정신의학 관련 전문 용어도 어느 정도 암기를 해두시면 좋은데요. 사실 엄청 달달 외우기보다는 각 질환별 주요 특징 같은 중요한 부분만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면접입니다. 면접을 보실 때 보통 하시는 질문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와 지원 동기, 자기소개 경력사항, 예를 들어서 실습, 봉사, 관련 경력 이런 게 있겠죠. 자신의 장단점이라던가 갈등 대처 방식 등등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면접을 좀 빡세게 보는 기관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곳은 면접 시험 때 기술시험급으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필기시험이 없더라도 시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필기시험과 면접이 통과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수련 과정으로 들어가는데요. 수련은 이론 150시간, 실습 830시간, 학술활동 20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수련 시간의 4분의 1시간 정도는 교환 수련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교환 수련이란 내가 병원에서 수련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교환 수련을 시설이나 센터에서 하셔야 되고요. 시설이나 센터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 경우에 병원에서 교환 수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수련 기관에서 뽑는 수련생의 기관마다 1명에서 많게는 3명 정도예요. 또 기관마다 수련 전 평가가 다 다른데요. 시험의 난이도가 높고 이제 간단한 면접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시험 강도에다가 강도가 높은 면접으로 본다거나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셔야 되고 시설, 센터, 병원 각각 기관마다 수련을 하시면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최대한 여러 곳으로 수련을 지원하셨을 때 합격 확률을 높이실 수 있어요. 합격 확률을 확실히 높이시는 방법 중에서
실습이랑 봉사가 있는데요. 각 기관에서의 실습이나 자원봉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수련생을 선호하는 기관도 있으니까 실습이랑 자원봉사로 경험을 미리 쌓아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수련을 지원하시려면 지원 자격을 갖추시는 게 우선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이 필요해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에 경력 1년을 쌓으시거나 아니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전공무관 4년제 학사학위가 있으실 경우에 1급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2급 자격증 취득하시고 1급 응시 자격까지 갖추신 후에 수련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내가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전공으로 학사학위 4년제 학위를 취득을 했는데 관련이 없는 전공의 학위다 라고 하신다면은 사회복지대학원에 진학을 하신 후에 수련을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으로도 여러 기관들의 취업은 가능하지만 1급까지 취득하신 후에 더 뚜렷한 전문성에 있는 직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이에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꿈꾸시는 분들, 일단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면서 고민할 시간이 아직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상담 문의를 남겨주시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부터 사회복지사 1급 응시 자격까지 빠르게 갖추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시TV 권길이 담당자였습니다. 안녕.